인공지능망에 의해서 이제 컨트롤되는 게임을 한번 코드 수준에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코드 수준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만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수식들이 많게 되고, 그런 수식들이 굉장히 개발자, 수식이 좀 어려웠던 이제 개발자들에게 좀 낯설게 느껴가지고 코드로 구현하기 막막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제 코드로 보여드리면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면요. 처음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한 2년 정도 전부터 있게 됐는데, 이 대결 이후에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바둑을 패배하게 되면서 모든 분들이 뭔가 이제 약간 공포감과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개발자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학습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인공지능의 공포감은 뉴스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부각될 만큼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의 가능성, 2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직업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개발자들도 이제 뭔가 이 분야를 공부해야겠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경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사람의 뇌에 있는 신경망 자체를 모델링해서 이걸 코드로 구현해낸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뇌에 있는 신경망이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이 8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숫자 개념적인 8에 대입할 수 있는지, 삐뚤삐뚤한, 삐뚤빼뚤한 이런 다른 이미지의 모양도 같은 8이라는 개념적인 일치를 보이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대의 어떤 동작을 신기하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의 뇌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미지의 숫자들을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코드로 구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많은 도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높은 확률의 일치도를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기존의 인공신경망 구현되기 전에는. 사실 이런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한번 이 숫자를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현해보면 어떨까?
연결되어져 있는가? 돼요. 네. 연결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배워봐야 될 텐데요. 이 기본적으로 뉴런은 단순해요. 하나의 숫자를 홀딩하고 있는 그냥 메모리 변수라고 우리는 이 뉴런을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의 그냥 단순한 숫자 1과 0 사이의 숫자를 홀딩하고 있는 그냥 메모리 변수. 이 먼저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를 예로 들게요. 이 숫자 8, 이 여백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0과 1 사이 값은 0일수록 가장 좀 하얀색에 가까운 데이터 값을 의미하고요.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어두운 색깔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이제 픽셀 데이터들을 입력 뉴런에 이제 매칭을 시켜보게 되면은 여백에 해당되는 부분은 0에 가까운 데이터,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흐릿한 영역에 해당되는 픽셀 데이터는 이렇게 0.5, 그러니까 중간값 정도의 데이터, 그리고 어두운 부분과 매칭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제 1과 가까운 데이터를 이제 홀딩하고 있는 첫 번째 뉴런.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밸류 자체를 홀딩하고 있는 역할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뉴런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첫 번째 뉴런에서는 픽셀 데이터에 관한 정보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면은 이제 마지막 뉴런에 대한 데이터의 정보는 이 들어온 입력들의 값, 그러니까 여기 사실 뉴런의 개수는 0부터 9까지 가르치는 10개의 뉴런이고요. 각각 뉴런은 이 들어온 입력 데이터가 0일 확률, 그리고 1일 확률, 그리고 쭉 들어가서 8일 확률, 9일 확률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어떤 숫자 매칭되는지에 대한 확률 데이터를 여기 지금 뉴런은 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먼저 말씀드렸듯이 뉴런은 하나의 그냥 단순한 숫자를 담고 있는 이제 메모리일 뿐이고요. 이제 이 그림에서 만약에 이게 이 숫자를 한 인식하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면은 이제 8이라는 이제 픽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들어온 인풋 데이터가 그 8일 확률이 96%다라는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은 이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라고 불려지는 이 레이어의 뉴런들은 각각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요. 어떠한 그 데이터 흐름으로 8이라는 숫자가 이 최종 아웃풋을 내게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 흐름도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전에 우리 뇌가 이 숫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인식하는지를 알면은 이제 먼저 들었던 이제 질문에 이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구를 인식하게 될 때 사실 우리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 구를 동그라미 형태의 동그라미 형태의 그림과 기다란 짝대기 형태의 이제 그림을 결합해서 이렇게 구라고 이제 구라고 인식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팔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에서 사용됐던 동그라미 하나와 또 나머지 동그라미 하나의 결합으로 이제 이걸 개념적으로 팔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4 같은 경우는 긴 짝대기, 이제 구에서 사용됐던 짝대기에 이제 동일하죠. 짝대기들의 결합으로 이게 개념적으로 4이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뇌가요. 그러면 이제 이 인공신경망 자체가 사람의 뇌를 모델링해서 만들어낸 말 그대로 인공신경망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 중간에 있는 데이터는 각각 숫자를 쪼갠다 그래서 어떤 특정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패턴과 매칭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결국 들어온 데이터가 어떠한 연결 연산에 의해서 어느 부분의 특징점과 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연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는 인풋을 받아서 지금 들어온 인풋이 8과 개념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게 그림이 사실은 여러 군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혹시 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인풋 데이터들이 하나의 뉴런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의 흐름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제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는 이제 틀린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데이터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인풋으로 들어온 데이터가 어떠한 연산으로 인해서 이 글자의 일부 특징 패턴과 일치하는 값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식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식 자체가 이 식을 접하게 되면서 뭔가 이제 굉장히 공부하기 싫어지는 약간 저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수식 자체가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이제 그래프 같은 것들과 이제 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일단 먼저 이 부분은 이제 게임 데모를 하게 되면서 이제 게임 데모에서 뉴런들이 이제 데이터가 움직이는 것을 제가 이제 캔버스를 이제 그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라이브 코딩을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이제 좀 더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먼저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리게 되면은 이제 이 그림상에서 나타내지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인풋으로 들어온 데이터, 인풋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다음 이제 잠시만요. 그러면 이 부분과 매칭시켜 본대요. 가운데 있는 뉴런을 이제 오려가지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옮겨놨다라고 이제 인식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림을 매칭시켜 보실 때 그렇게 되면 되고요. 이 하나의 뉴런의 값이 정해지는 이제 방식은 이전 뉴런에서 나온 데이터에 이 각각 연결되어 있는 이전 뉴런과 현재의 뉴런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제 가중치라는 값과 이제 모두 곱해서 각각 이전의 뉴런들의 그 값과 밸류의 곱을 모두 이제 서메이션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값이 의미가 있는 값인지 의미가 없는 값인지 이 내가 받아야 될 뉴런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지 이 부분을 대해서 이제 그 서메이션한 값을 이 펑션에 태워주게 되면은 이제 0일 때 0.5의 값을 이제 다음 뉴런은 이제 갖게 되고요. 이제 무한대로 갈수록 이제 0이 되지 않는 값이 되겠죠. 이제 1 플러스 2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수식적으로 1이 되지 않잖아요. x 값이 커져도 이 그래프 자체가 이게 쭉 이제 무한대로 가도 이제 1이 안 되는 값, 1에 가까워지는 값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이전 뉴런의 이제 아웃풋이 현재 뉴런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지 이제 다음 공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가 흐름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이제 우리가 머신 인공지능 학습,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 학습. 일반적으로 이 학습 방법은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다시 이제 뒤로 이제 보내게 되면서 이제 현재 내가 이제 얻은 결과와 이게 8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오차를 계산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오차를 이제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오늘 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이제 학습 방법이 이 방식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번 게임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학습 방식은 이 제네틱 알고리즘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동작 자체는 일단 이 하나의 이 기다란 녀석들을 게임에서 움직이는 캐릭터라고 일단 매칭을 시켜보시고 그 캐릭터는 지금 먼저 설명드린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에 실제 이 캐릭터들을 여러 개를 이제 생성을 해서 게임이 동작을 하게 되고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낸 좀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다라고 판단되는 녀석들을 이제 추출을 해서 교배시키는 거죠. 이 개념 쪽에 있는 교배를 시켜서 어떤 그 우월한 유전자들끼리 어떤 가중치들 값을 이제 결과를 내게 되고 그 중에 일부 어떤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돌연변이 같은 형태의 어떤 데이터를 가미시켜주면서 또 이걸 반복해 나가면서 이제 게임 어떤 인공지능망이 학습되어지는 방식의 어떤 알고리즘이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 인공지능망의 구조 부분과 지금 먼저 말씀드렸던 제네틱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게임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학습돼서 동작되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좀 혹시 제가 좀 이게 세미나 준비가 아직 미흡해가지고 말이 어버버렸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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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사례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 있는 뉴런들의 뇌를 모델링해서 만들어낸 인공지능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뇌에 있는 뉴런은 이제 다른 뉴런들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뉴런에 대한 신호 자체가 그러니까 연결된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그 선의 뉴런에서 나온 데이터가 그 선을 통해서 바로 이제 같은 값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저항 같은 개념이죠. 어떤 그런 개념에 의해서 일단 다른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가중치가 다르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저 가운데 있는 건 특징에 대한 노드들이고 그 특징에 대한 노드로 가는 링키지가 실제 저 인풋에 따라서 그 얼마나 이 특징에 가까운가에 대한 링키지들이 생기고 그 링키지들의 웨이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특징의 추출이에요. 일반적으로 뉴런과 뉴런 간의 이제 연결 링크를 보게 되면 그냥 하나의 연결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웨이트를 주냐. 그러니까 웨이트를 주는 것 자체도 그냥 그러면은 인위적인 거잖아요. 네. 그 사실 웨이트를 적합하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학습이라고 이해하거든요. 인공지능망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랜덤 값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웨이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학습 시간이 이제 실제 머신러닝에서 학습 시간이 좌지우지될 수 있어서 웨이트를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알고리즘들과 이제 연구들이 발표되어 있긴 하지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처음에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웨이트를 처음에 랜덤으로 주게 됨으로써 학습되는 과정에서 실제 답을 알아낼 수 있는 웨이트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조정은 누가 스스로 하나요?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학습 자체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 해당 알고리즘, 제네틱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 학습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방식이 높은 점수를 낸 게임 캐릭터 신경망이죠. 신경망이 이제 처음 랜덤 값에 이제 이제 웨이트들이 있을 때 웨이트들을 갖고 있고 이제 여기서 플레이 나가면서 이제 높은 점수를 낸 웨이트를 갖고 있는 신경망들끼리 이제 교배를 해서 이제 복사를 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신경망들을 조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방식 자체, 이 알고리즘 중에 방식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 나가고요.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게임 에이전트는. 프로 뇌를 똑같이 뇌에 있는 모든 뉴런을 에뮬레이션 했다고 보면 안 되고요. 그런 원리로 간다고 보면 모든 뉴런, 그러니까 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뉴런에 동작하는 원리처럼 모든 뉴런을 다 랜덤하게 흩어놓고 그걸 다 학습을 통해서 구성하겠다 그걸 닮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머신이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지는 거예요. 뇌는 조금 더 다양하게 인풋과 아웃풋이 형성되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엮이기 때문에 그 뇌에 대한 접근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얘는 어느 정도 제약을 두고서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한 뉴런을 신경망을 구성하는 거죠. 신경망을 구성하는 거고 그거의 이제 기본적인 플로우는 인풋과 아웃풋의 반방향의 어떤 영향력 이런 걸로 하는 거고 아까 말했던 그 결과를 다시 재학시키는 광학수나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은 그 플로우를 조금 더 가공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뭔가 아웃풋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예요.
빠르게 에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네. 그게 거기서부터 출발을 아,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뭔지 그냥 인풋은 인풋 준 데이터는 가장 가까운 타입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제 데이터를 인풋을 주고요. 네, 그리고 나의 새 본인 나의 위치를 이제 인풋으로 주도록 이제 신경망을 구성했고요. 중간에 히든 레이어의 누런은 이제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수식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식들에 의해서 이 뉴런이 갖고 있는 밸류, 그리고 다음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웨이트의 값을 곱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뉴런의 값과 웨이트를 곱해서 서메이션을 한 다음에 시그모이드 풍선을 먹여서 이 뉴런의 밸류가 결정되고 있는 형식입니다.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게 좀 랜덤하게 학습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좀 오래 걸릴 때가 있는데요. 지금 미리 학습시켜놓은 그 해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부터 이제 오기 전에 잠깐 이제 실제 학습을 시킨 해인데요. 아까부터 한 1,300개 타입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점프 뛰고 있는 마찬가지로 아까 같은 코드이고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빨리 학습될 수도 있고 빨리 학습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랜덤으로 초기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 복잡도를 잘 계산을 못하게 돼요. 아 제가 그 변수를 표시를 못해가지고 한 5분이면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세금 시작하면서 네, 뭐 여기까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코드상에서 레이어는 인풋 2개 하고 아웃풋 1개 이렇게 돼. 예, 가운데 히든 레이어죠. 한개 뉴런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죠? 인풋 레이어. 여기가 인풋 레이어고요. 가운데 있는 게 히든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 아까 그 코드상에서 유런 네트워크가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넣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세 개는 네. 레이어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레이어. 네, 레이어. 네. 근데 그
빌드하고